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는 우리 2교시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 레이드 2 구조부터 그 페르트 비트를 그 별도의 디스크에 넣든지 아니면 각각의 디스크에 그 넣든지죠. 그래서 이제 페르트 비트는 이제 그 원래 그 송신, 수신 또는 저장, 여기서는 이제 저장의 개념이 맞겠죠.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송신과 수신 측의 어떤 데이터 통신에서 보내고자 하는 측과 받는 측의 이제 에러, 자기 에러, 오류 정정 뭐 이런 거에서도 많이 이제 응용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아까 2교시에서 그 디스크의 저장의 개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해를 이제 하셔도 상관이 없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통신에서도 해밍 코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실 텐데 그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줘야 될 게 뭐냐면, 보내고자 하는 정보에서 어떻게 패러티 비트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송신을 하고, 그러니까 수신 측에서는 그 받은 패러티 비트와 원래 정보의 코드를 읽어서 에러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에러가 있는 비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0이면 1, 1이면 0, 뭐 0 아니면 1이니까 1이 왔어야 되는데 0이 온 거는 이제 1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0이 왔어야 되는데 1이 오는 건 이제 그 0으로 바꿔주면 되는 개념이니까 0 아니면 1의 오류를 찾아내는 거예요. 어느 쪽의 비트인지를.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그 정보처리 기사나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 많이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4비트의 정보가 1011이다. 보내고자 하는 게. 보내고자 하는 정보가 이제,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정보가 1011이에요. 그렇게 하는 경우, 패러티 비트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짝수 패러티와 홀수 패러티. 그래서 그 1의 개수를 가지고 짝수냐 홀수냐 서로 이제 그 보내는 측과 받는 측 또는 저장할 때 하드디스크에 그 사전에 다 이제 그 약속이 돼 있죠. 짝수인지 홀수 패러티인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보내고자 하는 1011을 해밍 코드로 어떻게 변환하느냐 라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거는 지금 책에서는 설명이 이제 조금 잘못된 수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343페이지 2의 시승 마이너스 1은 g 더하기 c보다 크거나 같다. 이 수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더하기 1로 요 제가 적어놓은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 1011에다가 패러티 비트를 어디에 넣을 것이며 몇 개를 넣을 것이냐가 이제 문제죠. 그래서 몇 개를 넣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 공식이 343페이지에 있는 식인데 그 수식이 좀 잘못돼서 여기에 있는 2의 p승 더하기 1은 크거나 같다. d 더하기 p. 요 공식을 이제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d는 뭐냐? 보내고자 하는 비트 수예요. 1011. 4개죠. d는 4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4개의 비트를 보내고자 할 때 필요한 패러티 비트의 개수는 p예요. 그래서 2의 p승 더하기 1은 d 더하기 p보다 크거나 같은 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p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d가 이제 1011이기 때문에 4개의 비트죠. 그래서 이 위식에다가 d를 이제 4를 넣으면 2의 p승 더하기 1은 p 더하기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즉 2의 p승은 p 더하기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구하면 p가 3인데, 오른쪽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적어놨죠. p가 1일 때 2는 크거나 같다. 1 더하기 3은 4. 이 수식이 참이 아니죠. 2는 4보다 크지 않으니까 다시 2를 넣어봐요. 그럼 2를 넣으면 2는 4, 2 더하기 3은 5니까 이것도 이제 그 4가 5보다 크지 않죠. 다음 3을 넣어봐요. 그럼 8은 2의 3승 8이니까 8은 크거나 같다. 3 더하기 3은 6. 8은 6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그 이하는 다 수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P는 이제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1011 비트를 저장을 할 때 필요한 패러트 비트의 개수는 3개가 되는 거죠. 3개. P는 3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1011이 이제 정해졌고, 그 다음에 패러티 비트를 과연 어디에다가 넣을 거냐? 그죠? 1011이 이제 보내고자 하는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그 비트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어느 몇 번째 비트에다가
세 개의 패러티 비트를 추가하느냐가 이제 문제죠. 그게 이제 요 아래 이제 제가 그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P는 3인데 세 개의 비트를 어디에다가 넣느냐 하면 2의 0승의 자리, 그러니까 왼쪽에 보면 첫 번째 자리, 2의 1승의 자리, 두 번째 자리, 그렇죠? 그 다음에 2의 2승의 자리, 네 번째 자리, 그렇죠? 그래서 1, 2, 4번에 그 들어가야 될 패러티 비트를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자리 3개니까 4개의 패러티 비트가 필요하다. 그럼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필요한 개수만큼 그 이진법의 원리에 따라서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요 4개인 경우니까 2의 0승이니까 1, 첫 번째 자리에 패러티 비트가 들어가야 되고 그 1행을 보세요. 1행. 그 다음에 이제 2의 1승, 두 번째 비트에도 이제 비워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비트에도 비워놨어요. 요 세 개에다가 패러티 비트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P가 3이기 때문에 세 개의 비트를 이제 넣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원래 보내고자 하는 정보는 1011이죠. 그러니까 그 열에 보면 3번에 1, 5번에 0, 6번에 1, 7번에 1, 뭐 이렇게 이제 보내고자 하는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정보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행에 그 설명한 1열에 0 아니면 1을 넣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그 2의 0승 자리에 들어가야 될 패러티 비트는 뭐냐? 자, 요거의 그 홀수 패러티 비트이기 때문에 자, 요 1행을 오른쪽 그 7열 한번 볼까요? 7열? 1, 2, 3, 4, 5, 6, 7열에 보면 자, 원래 보내고자 하는 비트가 1011로 이제 넣어놨죠. 자, 첫 번째가 7번째 열이 1이에요. 자, 6을 한 칸 건너뛰고 0이에요. 자, 4를 한 칸 건너뛰고 3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한 칸씩 건너뛰어요. 1행에서는. 그래서 그 1번에는 이제 그 요 한 칸씩 건너뛰면서 1의 개수를 세요. 자, 7열의 자리에 있는 게 1이죠. 자, 1의 개수가 하나예요. 자, 6은 건너뛰고 5의 자리가 0이죠. 자, 5까지 왔으면 이제 여전히 1의 개수는 1이죠. 자, 4를 건너뛰고 한 칸씩 건너뛰고 자, 3의 자리에 왔더니 1이에요. 그쵸? 그러면 아까 이제 1이 하나였으니까 요게 1 들어가니까 1의 개수가 2개죠? 근데 홀수 패러티이기 때문에 1번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1의 개수가 홀수라야 되기 때문에 0 아니라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홀수 패러티이기 때문에. 물론 짝수 패러티다 그러면 얘가 1의 개수가 2개니까 0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는데 홀수 패러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1행에 우리가 3개의 비트가 필요한 건 알았죠? 4개의 정보를 저장하려면 4개의 비트를 저장하려고 하면 3개의 패러티 비트가 필요한데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 2의 1승, 2의 2승, 2의 2승 자리. 그래서 1, 2, 4가 비워놨고 1행에 자 1행의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것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오른쪽 열의 7번부터 한 칸씩 건너뛰면서 1의 개수를 세요. 그렇죠? 그래서 7은 1, 6을 건너뛰고 0, 4를 건너뛰고 1, 여기까지가 1의 개수가 2개니까 홀수 패러티이기 때문에 한 칸 2를 건너뛴 1의 자리는 1이 와야 되는 거예요. 홀수 계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 원리로 2행에서는 이제 2개씩 이제 해요. 2개씩. 그래서 7번과 6번 1, 1이죠. 그 다음에 4, 5번 건너뛰어요. 2개니까 2개 건너뛰고 그 다음에 2개. 여기서부터 이제 1의 개수는 1, 1, 1, 3이죠. 3개니까 홀수니까 2의 자리에 2행의 2열 자리에 0이 오는 거예요. 홀수를 만족하기 때문에 1을 넣으면 얘가 짝수개가 되기 때문에 1의 개수가 그래서 0이 됐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하나 건너뛰고 2개 건너뛰고 그러니까 2의 1승 건너뛰고 2의 2승 건너뛰고 이제 2의 2승 건너뛰는 거예요. 4개씩. 그래서 뭐 1, 0, 1, 1 이제 2의 2승 자리 4에는 뭐가 와야 되느냐? 1, 1, 1, 5, 6, 7에서 1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4열의 자리에는 홀수개가 와야 되기 때문에 홀수개의 1이 개수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1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요 해밍 코드, 패러티 비트가 들어간 해밍 코드가 밑에 빨간색으로 1011, 0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의 정답은 나번이 되는 거고 뭐 좀 복잡해 보이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 보내고자 하는 비트의 개수를 이제 알 수 있죠. 저장하고자 하는 거. 여기서는 D는 4. 그럼 필요한 패러티 비트의 개수는 요 공식을 써서 요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P를 구하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P가 3이 되죠. 그럼 3개의 패러티 비트를 어디에 넣느냐?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그 다음에 이제 1행, 2행, 3행부터 오른쪽으로 가서 한 칸씩, 그 다음에 2의 1승 칸씩, 2의 2승 칸씩. 그래서 1의 개수가 홀수 패러티니까 홀수개가 되도록
10, 1과 0을 이제 각각의 페러티 비트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넣어주시면 된다. 라는 거를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요게 이제 저장하고자 하는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에다가 페러티 비트를 추가한 해밍 코드고,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면 요 유튜브 영상을 제가 링크 시켜놨죠, 아래에.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제가 설명한 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요 사람이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그 강의 자료를 또 별도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는 이제 보내는 거죠. 이제 받는 쪽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식으로 오류를 이제 찾아내느냐 하는 게 요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101 원래 저장하고자 하는 게 101, 1011인데 그 앞에서부터 5번째 비트가 잘못 저장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죠? 물론 여기서도 이제 홀수 패러티를 쓴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제 7개 비트니까 1, 2, 3, 4, 5, 6, 7 표에 있는 것처럼 잘못된 저장된 비트를 쭉 적어요. 101, 1111. 이게 몇 번째가 잘못됐는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 그 2의 0승, 2의 2승, 2의 2승 한 칸씩 건너뛰면서, 자, 7번째 비트가 1이죠? 5번째 한 칸 띄고 1, 5번째, 3번째, 1번째. 그러면 이제 1111. 1의 개수가 짝수죠? 그래서 1의 개수가 이렇게 짝수면 1을 넣어요. 1,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짝수면 1, 홀수면 0. 홀수 패러티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짝수 패러티는 이제 거꾸로 되겠죠. 그래서 4개를 4개가 이제 그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1로 하고, 그 다음에 2개씩. 그래서 11, 2칸 띄고 10. 1의 개수가 홀수죠? 그럼 0.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행을 보면 1111. 1의 개수가 짝수죠? 4개니까. 그래서 1. 그래서 101이라는 걸 얻었어요. 그러면 101로부터 앞에서부터 2의 0승 곱하기 1 곱하기 2의 0승 더하기 0 곱하기 2의 1승 그 다음에 1 곱하기 2의 2승, 그러면 5가 나오죠. 아래 계산한 것처럼 1 곱하기 1, 0 곱하기 2, 1 곱하기 2의 2승. 그래서 5번째 비트가 오류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째 비트, 현재 1로 돼 있죠. 그래서 이놈을 0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저장돼야 될 정보가 101, 1011이다라고 스스로 오류를 잡아요. 알겠죠? 이게 이제 그 상당히 복잡한 수학적 이론으로 이제 이게 증명이 돼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이제 복잡한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이 책에서는 요거를 해밍 코드를 이제 그 데이터 비트와 페러티 비트 개수 구하는 공식 정도로만 설명이 돼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데이터 통신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이 개념을 다시 배우긴 할 텐데, 아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보내고자 하는 비트를 적고, 오른쪽에서부터 1씩, 한 칸씩, 2의 0승, 그 다음에 2의 2승 2칸씩, 그 다음에 2의 3승, 이제 2의 2승 4개. 그렇죠? 4개니까 왼쪽에 3개밖에 없으니까 건너뛸 게 없으니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홀수 패러티니까 1랭부터 짝수면 1, 홀수면 0, 101. 그래서 앞에서부터 2의 0승, 2의 1승 곱하기 해서 오류가 난 비트의 위치를 찾고, 그게 0 아니면 1이니까 1로 되어 있으면 0으로 바꾸고 0으로 되어 있으면 1로 바꾸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오류 정정 해밍 코드 방법이고, 이게 아까 유튜브 영상을 이제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 요 아래에 있는 요 사이트다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두 개를 좀 같이 보시면서 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거는 이제 문제에도 제가 기말고사에도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요 BCD 코드라는 건 이제 4개의 비트로 숫자나 문자를 이제 만드는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말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 문제에 중요한 게 아니고, 1001 저장하고자 하는 비트가 1001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4개의 비트라고 그랬죠. 4개의 비트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페러티 비트가 3개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식에 의해서 2의 p승 더하기 1은 d 더하기 p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이제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홀수 패러티가 아니라
짝수 패러티인 경우 한번 이제 해보는 거죠. 똑같은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했던 방법을 그대로 3개의 비트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자리에서 1, 2, 3, 4, 5, 6, 7 중에 열이 1, 2, 4인 경우 비워두면 되고, 그 보내고자 하는 게 1, 0, 0, 1이니까 3번 열 자리, 5, 6, 7 열 자리에다가 이제 저장하고자 하는 비트를 적어주면 되고, 1과 2와 4 열 자리에 패러티 비트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을 보면 오른쪽에서부터 첫 번째 하나, 그다음 하나 건너뛰고 하나 하면서 짝수 계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7번째 자리가 1이고 5번 자리가 0이고 3번 자리가 1이죠. 1의 개수가 2개니까 짝수니까 첫 번째 비트에는 0이 와야 돼요. 1이 오면 홀수기니까 안 되죠. 짝수 패러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2개씩 건너뛰고, 2개씩 묶고, 2개씩 건너뛰고. 그죠? 그러면 이제 6, 7이 0, 1이고, 2개 건너뛰도 3이 1이니까 1의 개수가 2개죠. 그러니까 0이에요. 그죠? 짝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에 보면 이제 2의 2승 4개. 1, 0, 0, 1이 되는데 그때서부터 1, 0, 0이니까 이제 1의 개수가 하나죠. 그래도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짝수계를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1의 개수가 짝수계가 되게끔. 그래서 결국 0, 0, 1, 1, 0, 0, 1. 그렇죠? 그 위에서 보기에는 1번이 답이죠. 0, 0, 1, 1, 0, 0,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수신축에서 어떤 하나의 비트를 5번 비트를 1로 바꿔서 이제 그 똑같은 방법을 하게 되면 요 5번째 비트 또는 6을 이제 1로 바꿔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이게 스스로 요거는 홀수가 아니라 짝수 패러티니까 짝수계의 1의 개수를 만족하는 걸로 찾으시면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요 문제를 응용해서 기말고사를 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 문제를 좀 풀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40페이지를 좀 보면, NTTF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와요. 신뢰도. 우리가 이제 레이드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능 향상과 신뢰도. 그래서 신뢰도는 아까 그 해밍코드와 NTTF 두 가지로 좀 평가를 하는데, 해밍코드를 만들어서 넣으면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거죠. 성능 향상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속도를 빨리 액세스하기 위해서 디스크를 여러 개 두든지, 미러로 두든지, 패러티 비트를 또 두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쓰는 거고, 그 신뢰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 MTTF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게 뭐냐 하면 평균 시간이에요. 민이라는 게. 페일리어까지, 즉 결함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됐든지 간에 자동차를 보면 쭉 타다가 고장 발생하고, 그 다음에 수리, 그 다음에 타고 다니다가 또 고장 발생하고, 또 수리, 이런 게 있죠. 형광등을 이제 보통 많이 예제를 해요. 형광등.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형광등을 보면 쭉 쓰다가 결함이 발생해서 교체하고, 그쵸? 그 다음에 쭉 쓰다가 결함이 발생해서 교체하고, 요러한 시간들. 그래서 결함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을 MTTF라고 그러고, 수리할 때까지의 시간을 MTTR이라고 그래요. R, 리페어. Mean Time to Repair. 그래서 이 책에서는 리페어, MTTR은 설명 안 하고 있지만, 그 신뢰도는 MTTF와 MTTR의 그 중요한 그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하드디스크도 신뢰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의 그 하드디스크의 그 릴라이어빌리티가 얼마냐, 주로 몇 시간이냐 또는 며칠이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하드디스크가 이제 여러분들 고장이 났다, 그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경우에 평가는 지표예요. 상당히 중요한 또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이제 NTTF라는 개념은 고장이 발생하는 기간들이 쭉 있다 그랬죠. 아까처럼. 고장 발생하고 수리하고, 고장 발생하고 수리하고, 이런 시간들을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죠. 그래서 그 mean time to failure가 그 고장이 발생하는 시간들의 평균 값이에요. 즉, 장치의 결함이 발생하는 평균 시간 간격. 그래서 교체하고 또 쓸 때까지, 그게 모든 시간이 동일하진 않아요. 좀 어떤 때는 길었다가 어떤 때는 좀 짧게 또 금방 고장나고,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평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평균.
그래서 NTTF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이다, 100일이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평균적으로 100일마다 고장이 나게 돼 있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드디스크를 점검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 NTTF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MTTF 디스크들을 이제 MTTF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레이드 구조에서는 이런 하드디스크를 배열 구조로 여러 개로 가져간다고 그랬죠. 볼륨으로. 물론 레벨에 따라서 이제 구축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래서 여러 개의 디스크 배열, 디스크 0, 디스크 1, 뭐 디스크 100까지 있다라고 가정을 하든지 하게 되는 경우, 이 전체 시스템의 그 MTTF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MTTF에다가 디스크들의 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각각의 그 디스크에 대한 그 MTTF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340페이지에 가령 MTTF가 3000시간, 즉 이제 이거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이 나오고 다시 365일로 나누면 이제 3년이 이제 정도 돼요. 3년 대략. 그래서 어떠한 그 슈퍼컴퓨터가 그 각각의 디스크가 3년짜리의 어떠한 MTTF를 갖고 있는 100개를 그 레이드 구조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의 평균 결함 발생 시간은 3000을 100으로 나누면 300시간이죠. 그래서 이걸 24시간으로 나오면 뭐 14일 정도 돼요. 그래서 2주일 정도. 그래서 당신네가 갖고 있는 MTTF가 3만 시간인 3년인 디스크 100개짜리는 2주마다 한 번씩 디스크를 점검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오른쪽에 제가 빨간색으로 다시 적어놨죠. 3만 개짜리가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3만을 100으로 나누면 각각의 그 디스크의 MTTF를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요게 그 뭐 1000개다. 1000개의 배열로 돼 있다. 그러면 3만을 1000으로 나누면 30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뭐 30시간을 뭐 24시간으로 나누면 1점 몇이 되는데요. 어쨌든 하루마다 1000개인 경우는 하루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자주 점검을 해야 되겠죠. 개수가 많으니까. 어느 배열에 있는 디스크가 문제가 발생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신뢰도를 구하는 이유는 시스템의 신뢰도를 평가를 하는 방법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점검, 이제 우리가 서버 같은 경우 그 유지보수하고 점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이버 서버 같은 경우 이게 그 당연히 이제 병렬 구조로 되어 있긴 하겠지만, 이게 그 유지 점검을 안 하게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하드디스크가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고객의 서비스 차원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은행 같은 서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이런 MTTF를 계산을 해서 그 시스템을 점검하는 사람이 그 한 번씩 가서 점검을 해요. 그럴 때, 그럼 과연 매일 점검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매 시간 또 점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계산을 해서 평균적인 개념을 가지고, 디스크를 점검을 하면서, 또 한 번에 갔을 때 뭐 1000개다 그러면 1000개의 그 어레이를 다 배열을 다 점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점검했던 거는 이제 그 별도로 구분을 해놨다가 점검 안 한 것 중에 또 이제 3시간마다 또 이제 그놈을 또 이제 그 1000개인 경우 하루마다 또 점검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보통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시스템을 보통 그 서버 관리자, 또 이제 회사마다 그 이제 조그마한 회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학교에도 보면 뭐 그 많이 있죠. 홈페이지 서버, 여러분 성적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우리 교수님들의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메일 서버, 뭐 이런 서버들이 하드디스크를 점검을 할 때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정기 점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은행 같은 거 있죠? 한 번씩 뭐 명절이나 뭐 이렇게 연휴 같은 때 이제 그 점검 중이니 뭐 사용 못합니다 할 때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그 하드디스크를 MTTF를 이제 짧은 것들을 이제 긴 거 말고 짧은 것들을 또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써서 또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하고 또 이제 그 점검을 안 했던 거를 이제 한 번에 또 점검하고 그 다음 발생하는 요 MTTF가 길면 길수록 이제 그 어떤 신뢰도가 높은 거죠. 리페어가 짧으면 짧을수록 또 신뢰도가 높은 거니까 금방 수리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신뢰도가 더 우수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어떤 그 책에 있는 예제 문제는 우리가 4교시 수업할 때 같이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